오래전부터는 이 국가들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박아 왔었어요.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 먼저 이 기술을 확보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출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니움시트는. 똑같은 일을 미국 기업이 한다면 그럼 한국 기업 안 되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 방한으로 정말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졌죠. 여기다가 도대체 네옴시티라는 게 도대체 뭐야? 무슨 사막에다가 길이가 170km나 되는 건물을 짓겠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빈살만 왕세자 지금 이렇게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진짜 뽐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분이 지금 다른 역대 사우디 왕들 중에서 파이살 왕만 제외하면 엄청 적극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역대 지도자들과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야, 젊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사우디에서 처음 허용하고 뭐 등등 그리고 또 심지어 한 사무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진짜 등등. 한번 제대 짚고 가야 돼요. 왜? 그거 궁금했어요. 여성 문제. 네. 제 엄마가 전형적인 중동 아줌마예요. 히잡 쓰는 말 그대로. 엄마가 왔는데 한국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와,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내려왔네요. 이슬람식 영어를 쓰면서. 네. 제가 물어서 엄마 뭘 보고 그런 말을 하셨나 했더니 여자가 밤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켜줬어요. 네.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원래 여자라면 집에 박혀 있어야 됐는데 이슬람이라면. 네. 이거 모함메드의 말이 있어요. 훗날에는 한 여성이 동반자 없이 밤이든 낮이든 예멘부터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혼자서 갔다 올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내렸다는 날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즉슨 이슬람 유토피아에서는 여성이 혼자서 치안 걱정 없이 어디에 갔다 올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왔다는 날이라고 평가해. 그 유토피아예요. 가만 있어봐. 이게 목표가 오히려 여성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목표라고요? 네, 이건 아이러니라 보이죠. 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뒤통수, 약탈, 매수, 배신이 기본인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법지 질서가 없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누가 봐요?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을 보거든요.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덜 피해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지. 네. 원래 목적이 아무 걱정 없이 밤에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처럼 해주면 되잖아요 했는데 네. 그 정도의 깨우친 국민이 아닌데 그냥 법으로만 이렇게 열어주면 오히려 혼란이 온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그 경제를 넘어가서 법치주의하고 교육적인 그 진화를 너무 빠르게 했다고 해서 나머지 민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 법치주의적인 진화를 빠르게 한 거예요. 이런 예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상식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동으로 이 중동인으로서 네. 시각을 가지고 네. 빈살만 왕세자의 지금 현재 이 완화 조치를 해석해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는 젊은이들하고 여성분들만 지지할 줄 알았는데 사우디 분들이랑 만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어르신들도 지지했는데 저는 원래 어르신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데 자기 딸한테 부탁을 해요. 네가 운전시켜봐. 나만 운전해 너무 불편한데. 근데 나이가 딸한테 할 수 있을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도 이제 뭐라고 안 하니까 오히려 좀 약간 벌써 했었어야 됐는데 늦어졌던 개혁이었대요. 네. 근데 사우디에는 이 수니파 원리주의가 있고 와하비즘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 그쪽에서 종파 지도자들은 이 조치에 불만이 엄청나다. 불만이 이게 뭐 있는데 하는 거냐, 불만이 이러면서. 있던 부분이 뭐냐면 그 관광업을 이제 풀어줬잖아요. 네. 그걸 아신지 모르겠지만 왕세자가 자기 말로 했어요.
사우디는 북한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이었다. 네. 거기에다가 외교적이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성지순례 기간에는 성지순례 그 메카 메디나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나라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와. 그거 모르셨죠? 네, 몰랐는데요. 그 정도인지? 이걸 그 왕세자가 풀어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오면 누구다 그동안 안 갔던 나라에 내가 왔다는 식으로만 한번 설렘을 느끼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면 좀 돌아다니고 뭘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게 하고 또 오게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일강 근처에 내가 이제 호텔 리조트들 만들고 이제 외국인들 거기 오면 이제 옷 벗고 수영을 할 건데 그 지역을 그 내부 사람들 안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나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그 내국인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우디는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 이란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란에서는 아직도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지 그 여성 운전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 없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각과 다를까 봐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아니 이게 적당히 초대형이야 말이죠. 170km라니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하나의 건물로 이걸 만든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죠?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아니고 서울부터 수원까지 줄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길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얻고자 하는 거 무엇인가 중요한 거지 줄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사우디는 다른 시지직 국가들과 다르게 그렇게 많이 오일 많이 그 의존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쿠베이트, 카타르, 바흐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 사람들 진짜 오일만으로부터 해방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몰락할 나라들인데 두바이 중심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독립을 했고, 근데 사우디는 독립 안 해도 돼요. 아니 사실은. 사우디도 이 석유에 대한 비중이 GDP 대비로 보면 뭐 거의 절반. 절반이고 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그러고 보니까? 성지순례. 성지순례. 매년 기본적으로 500만 명이 그 기간에만 와요. 사실은 사우디는 관광업으로 보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관광업 국가인데 그 이야. 성지순례 부분을 관광으로 계산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와, 그게 GDP 50%를 받쳐줄 만큼 대단하군요. 20몇 퍼센트를 20 넘어요. 몇 퍼센트? 왜냐하면 오. 일단은 그 성지순례 기간이 있어요.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한 2주 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500명 정도 사람이 와요. 그 사람들이 숙박 네. 그리고 적어도 양 한 마리를 도살해야 돼요. 양 한 한 명당. 마리를 500만 명이죠. 500만 명. 500만 명이니까 500만 명 양이 그때 날아갑니다. 우와. 근데 물론 또 어마어마하네. 율법에서는 그 너무하네. 예. 이제 7명이 이제 7마리 양을 도살하는 바에는 한 마리 소를 도살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적어도 한 100만 마리에 가깝게 양하고 그 소가 현지인이 외국인한테 팔아요. 와, 사우디는 그냥 이거 너무 쉽게 이 GDP를 만들어가네요. 왜냐하면 그냥 뭐 석유 팔아서 이 상황에서 그럼 네옴시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다르게 인구가 많아요. 카타르 원래 시민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한테 오일 만에 조금만 부리면 다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있을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우디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성지순례 말만으로 좀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일을 팔고 자동차들이 그걸 쓰면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쓸 에너지가 이제 태양절이고 그런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자동차 업계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AI 사업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오래전부터는 이 국가들은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박어 왔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카타르의 마치 월드컵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우리도 좀 약간 뭔가를 한꺼번에 딱 보여줄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동안 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하나의 우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완전히 AI로 운영이 되는 도시 하나가 사우디에 있으면 앞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사우디로부터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디는 미래에 있는 하나의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군사력에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무기는 미국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도시들이 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그리고 그 전기차로 되는 그리고 AI 기술이 있을 도시들이 생길 건데 매트릭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영화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도시를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 먼저 이 기술을 확보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출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니움시티는. 아니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햇빛도 가운데는 거의 안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다가 심지어 이게 정말 사람이 살기가 쾌적한 거냐 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딱 양쪽에 이렇게 벽이 있고 막 유리벽이 네. 있으면 살기가 되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과 진짜로 이게 뭔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네옴시티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최대한 그 햇빛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술을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진짜 오랫동안 살 것인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외국인들도 싱가포르에 놀러 갔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20km대가 30km이거든요. 그런 도시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너무 좀 심심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주변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그것보다는 인간 심리에 얼마나 맞는지가 지금 거론된 문제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동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말로는. 아니 거기다가 또 뭐 이런 것까지 미리 걱정해야 되냐는 좀 그렇지만 예멘 반군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원래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또 이 지역적 특성도 있잖아요. 예멘이 그 공습하는 부분이 예멘 국경 지역이니까 이 니움시티를 보시면 이집트에 가까워요. 아 그래서 그럼 위치 선정을 이집트에 가까웠던 이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 싶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니, 좀 그 온도도 제일 그나마 괜찮은 위치예요. 남쪽으로 가면 더워요. 네. 좀 더 위에 있어요. 아 그러면 남쪽은 그러니까 지금 기후 따지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위치에 했다고 보면 되네. 많은 좀 약간 고민을 해서 거기를 선정한 거예요.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두바이가 먼저 엄청나게 앞서가고 네. 있단 말이죠. 사우디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두바이하고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자기 인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내부 인구가 있어요. 네. 1000만 단위예요. 그리고 몰래 지금 사우디는 가끔씩 공개적으로도 말하는데 대기업들을 가지고 니네들 너네 회사의 중동 헤드쿼터, 중동 지부를 우리 사우디로 안 가지고 오면 그럼 사우디에서 무역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두바이는 위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두바이는 부동산을 풀어줬어요. 원래 중동에서는 외국인은 다 부동산을 안 팔아요. 오 그렇군요. 그걸 모르셨죠? 네네. 그 이스라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에서 왔던 유태인들한테 우리 땅을 팔았더니 결론적으로 유태인들이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는 걸 보니까 외국인한테 절대로 땅을 안 팠는데 두바이는 그나마 그 월트레이드 센터 주변에 있는 땅을 주기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중간중간에 불어줬는데 지금은 두바이는 완전히 불어줬어요. 그리고 대출까지 줘요. 네. 외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자기 인구를 가지고 내수 시장을 가지고 기업들을 협박을 하면서 그 뺏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먹힐 건지를 시간을 통해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뭐 네옴시티만 제가 흥미로웠던 게 아니라 동계 하계도 아닌 동계 스포츠 경기를 사우디에서 이렇게 유치해 갈 줄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 현재로서는 미래를 위한 비전이고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사우디는 워낙 큰 나라이니까 네. 좀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겨울에 춥긴 살짝 춥긴 추워요. 살짝. 아니 그래서 근데 아무리 고원지대로 가면 네. 춥다 해도 네. 이게 막 눈이 막 내리고 이렇게 동계 경기를 할 만큼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 스키장 가보셨어요 혹시?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가보지 저는 못했습니다. 가봤거든요. 엄청 컸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 스키장을 만들었을까? 실내 네. 스키장을. 네. 사우디도 밀리진 않은 거예요 두바이한테 그런 차원에서. 니네들 스키장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동계올림픽 갈 거야. 오. 이런 상황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서로 네. 비슷한 산업에 다 중동 국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카타르든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UAE나 야, 어느 정도라면 네. EU에 자기 안에서 경쟁해요.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는 같은 나라의 일본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라 안에서도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는 경쟁을 해요. 오. 이거는 다 망가의 사업이라 보셔야 돼요. 같은 네. 나라이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다른 가문이에요. 이렇게 중동에서 꿈꾸고 있는 이제 포스트 석유, 그러니까 네. 석유 이후의 시대를 노리는 이 수많은 사업들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뭔가 지금 우리가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아직 발을 담겼는데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던 그 분야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좀 약간 성과를 봤던 나라는 카타르고, 왜냐하면 우린 처음편에서도 말했던 그 BN 스포츠 채널하고 알자지라 방송이 먹혔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먹힌 채널이 없어요. 왜냐? 예술을 하면 좀 약간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일탈해야죠. 네. 아니 그냥 진짜 율법대로 사는 게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조금 이렇게 안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성공하려고 해서 이탈하면 나라가 날아가니까 어떤 이상한 종교 단체가 나와서 또 나라를 엎어드릴 수가 있어요. 사우디가 그런 식으로 탄생했던 나라 아니에요. 원래는 오스만 제국이 거기 하시미 왕가랑 같이 그 지역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물론 다음에도 하시미 왕가도 독립하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나와서 아니야 이거 다 니네들이 속었어, 원래 종교는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만든 거니까 막 그 부분을 많이 밀어줄 수가 없나. 그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장점이 뭐냐, 외국 엔터테인먼트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중동 정서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한국 거예요. 아, 물론 월그립들이 좀 약간 그 짧은 집에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 야한 장면 거의 없어요. 유교적인 그렇죠. 게 좀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얘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한참 동안 이 사귈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키스씬 정도 나오는데 외국 드라마는 반대잖아요. 네. 일단 먼저 사귀고 시작하는 그런, 맞아. 네, 그런 스토리가 다르다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장금은 아시잖아요. 네. 그 거의 뭐지, 공연 안 받고 나온 유일한 몇 개 드라마 중에 하나. 왜냐면 여자들은 히잡만 씌우면 대장금은 뭐 무슬림 드라마랑 뭐가 달라요. 오. 똑같이 옷이 다 몸매가 안 나오잖아요. 몸을 완전히 다 가렸죠, 우리 네. 한복도. 와, 그래서 그리고 어쩔 수 현대적인 없네. 영화 드라마들도 보시면 그 예를 들면 미생이라는 드라마 좀 약간 뭔가 야한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하고 먼저 이렇게 자꾸만 협력하려고 네. 그러는 게 우리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근데 가수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이그룹이 더 많이 먹힌 거예요. 아, 중동에서 돈을 먹으려면 어쩜 중동에 진출하려면 바지 정도 입으세요. 바지 정도. 중동에 진출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네. 무대 의상을 좀 고민할 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사우디에서 돈을 드시려면 참 앞으로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외에 또 AI나 건설 이쪽도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좀 연관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좀 하고 건설은 우리 또 강점인데, 혹시 네옴시티가 AI와 건설이 결합된 거면 여기에도 우리하고 좀 연관되는 게 네,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부르츠 칼리파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 그런 건물들을 만들려면 협력을 했던 기업들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약간 한국 기업들이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더 이상 서양 사람들한테 돈을 좀 약간 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요. 제가 예전에 쿠베이트 망가란 어떤 인터뷰 자리가 있었는데 한국 기자들 거기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중간에 실수하면, 그래서 문화 컨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가 너도 와 해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쿠베이트 왕실이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놓고 말했는데, 알파고 봐봐, 우리 한국에서 받았던 거 뭐야, 이 에어컨이지, 이 핸드폰이지, 이 텔레비잖아요. 다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받은 거 뭐예요? 무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다가 국방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주는데 다른 곳까지는 주기 싫은 거예요. 미묘한 그 반미 감정도 있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미국 기업이 한다면 그럼 한국 기업한테 주죠. 어차피 똑같은 일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계획이나 엔터테인먼트 계획, 심지어 동계 스포츠 게임까지 유치하는
그런 속내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 정말 깊숙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지금 국내 정치가 중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제가 항상 말해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영향 미치면 세 개밖에 없어요. 터키, 이란, 이집트. 또 이제 신한수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튀르키예한테 100% 못 믿어요.